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앞서 우리는 시각을 측정하는 시계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낮의 해시계와 밤의 물시계 말이죠. 태양이 떠서 지면 낮이 지납니다. 밤이 지나면 다시 해가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달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태양이 늘 일정한 시각에 뜨고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춥고 덥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를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채로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북쪽으로 30도에서 40도 위도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경험적 세상에 살았던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이 시간의 규칙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래 지속된 면밀한 관측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달의 모양이 날마다 바뀌는 것을 보고 이 변화의 주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절 변화가 되풀이되는 한 해의 주기도 상당히 정확하게 찾아냈죠. 이 시간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나타내주는 표인 달력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에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은 태양이 365.252를 주기로 운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 역시 주기적인 운행을 한다는 것을 알았죠. 보름에서 보름까지 29.5일이 걸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의 달력에 수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르는 달력은 사실 태양과 달의 주기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름하여 태음 태양력입니다. 한 역법에 태양력에 24절기도 있고 차고 지는 달의 변화인 상망월도 있습니다. 24절기에 따라 농사를 짓고 상망에 맞추어 어업과 물기를 이용한 운성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달력은 전통시대의 역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역법은 천체의 주기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새의 첫머리인 세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하루를 몇 개의 단위 시간으로 나눌 것인가와 같은 시각의 표현 방식도 포함하죠. 각 문화권에서 각기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천체의 주기성이 역법에 반영되었죠. 각 문화권에서는 자신들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날짜와 시간의 기준을 각기 정했습니다. 전통시대의 동아시아와 바빌로니아는 하루를 12시즌으로, 이집트는 24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 해를 12개월 혹은 24개월로 나누었죠. 인도의 경우는 하루와 1년을 모두 30으로 나누었죠. 이런 기본적 결정 위에 동양 전통의 역법에는 태양과 달, 수금, 화목, 토의 운행을 정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국가 통치의 권력을 이임받은 군주가 수행해야 하는 관상 수시를 위해서 말입니다.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때도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에도 개입했죠. 중국 역법에 의한 달력을 살펴볼까요? 고대 동양의 역법은 태음 태양력을 기본으로 하여서 하루를 12시즌, 한 해를 12개월로 나눴습니다. 하루하루에 모두 이름이 붙어 있죠. 하늘의 기운을 의미하는 천간과 땅의 작용을 의미하는 지지를 붙인 것입니다. 10간과 12지로 구성된 간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연, 월, 일, 시와 같은 모든 시간 단위에 이 간지가 붙어 있습니다. 10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이고요. 12지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입니다. 이 10간과 12지를 교합해서 60개의 간지를 만든 것입니다. 시간에도 해에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음 태양력의 모든 시각은 천간과 지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성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일에 부여된 사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격과 운세가 부여되며 인생사의 길흉 화복을 예측하는 기준이 됩니다. 태양력 하면 흔히 지금 사용하는 그레고리역을 생각합니다.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도입한 날짜 결정 체계입니다. 이 달력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일주로 삼고 12달을 1년으로 삼은 것이죠. 2월을 제외하면 한 달은 30일 혹은 31일로 두었습니다. 31일짜리 큰 달과 30일짜리 작은 달을 번갈아 둔 것이죠. 예외적으로 2월은 28일, 7월과 8월에는 연달아 큰 달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태양의 공전 주기가 365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 두 자리에 영인해를 제외한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영인해의 2월에 하루를 더 두었습니다. 이 체계는 태양의 공정주기에 맞춘 것이어서 계절의 흐름을 아는 데 용이합니다. 동양의 전통 태양력에서는 동지부터 점점 해가 길어지다가 하지를 정점으로 해가 다시 짧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한 해에 24절기를 두었습니다.
이 24절기를 아는 것은 농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24절기와 농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에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시작해서 청명쯤에 주국인 벽실을 물에 불리며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구의 못자리에 불린 벽실을 심지요. 다음에는 망종의 모내기를 합니다. 늦어도 하지까지는 모내기를 해야 하죠. 그리고 추분이 지나면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농사일과 24절기를 맞추는 것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나락이 덜 패어 수확이 줄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고 김 매고 거두는 일이 바로 이 절기에 잘 맞추어 진행되어야 풍요로운 수확이 가능합니다. 역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때를 알리기 이전에는 백성들은 농사의 때를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이란 표준적이지 않기 때문에 느낌에만 의존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하늘을 살펴 때를 알리는 것이 재앙된 자의 의무로 제기되었던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사회에서 재앙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생각도 강하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태음력은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한 역법입니다. 초하루인 사에서 사까지 또는 보름인 망에서 망까지의 운행이죠. 그 주기는 29.5일 정도로 잡습니다. 태양력의 24절기가 농사의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면 태음력은 바다와 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달의 운행은 하루의 민물과 썰물, 즉 만조와 간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태양의 인력도 영향을 미치지만 달이 중심이 됩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는 약 6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달은 조금과 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조금은 조수간만의 차가 작은 때, 사리는 차이가 클 때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만큼 사리 때에는 물의 흐름도 빠릅니다. 사리 때의 만조에는 바닷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의 만조에는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죠. 사리가 금운과 보름이고 조금은 상현과 하현입니다. 이처럼 달의 운행을 통해서 해수면의 높이를 파악함으로써 해안에서의 활동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면이 바다인 한반도,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이 물때에 관한 정보가 매우 중요했답니다. 서해안에서의 수면 높이 차이는 한반도를 흐르는 한강을 비롯해서 영산강, 금강같이 서해안에 맞닿아 있는 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밀물과 썰물이 강들의 높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강들 유역에는 되게 큰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런 만큼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죠. 태음력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홍수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태음력은 제사와 같은 제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달이 중요한 시각 흐름의 지표가 됩니다. 특히 시계가 없었던 시절에 더 그랬겠죠. 제사와 같은 제의가 태음력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달이 시간의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달의 운행을 주기로 하는 두 역법을 종합한 것이 바로 태음, 태양력입니다. 태양의 운행 주기가 365.251로 12로 나누면 한 달은 30.43751이 됩니다. 29.531인 한 달의 움직임을 태양의 운행과 결합하면 12달은 넘고 13달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주기와 달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태음, 태양력에서는 윤달을 두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역은 뒤끝 두 자리를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영인 해의 2월에 하루를 더 두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끝에 두 자리가 영영인 해는 제외하고 말이죠. 치운법은 태음 태양력에서 윤달을 두는 방식인데요. 이 치운법은 좀 복잡합니다. 태음 태양력은 태음력과 태양력의 차이인 약 11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약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두고 이를 보정하게 되는데요. 그레고리역처럼 4년마다 한 번씩 2월에 하루를 더 두지는 않습니다. 아예 한 해에 한 달을 더 두죠. 이때 무중치운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는 중기가 없는 달에 윤달을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24절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24절기는 12중기와 12절기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12중기란 입춘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짝수인 절기를 뜻합니다. 우수, 춘분, 고구, 소만 등이 바로 중기입니다. 중기가 짝수면은 12절기는 홀수겠죠. 홀수인 절기가 한 달에 먼저 오게 되므로 절기는 15일 이전에, 중기는 15일 이후에 오게 됩니다.
한 달이 태양력으로 약 30.43751이 되고 태음력으로 29.531이므로 그 차이인 0.90751이 여러 번 쌓이면 중기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모인 한 달을 윤달로 넣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중기는 한 해의 여름 이전에 다음 달로 넘어가므로 윤달은 대부분 여름 되기 전에 지나게 됩니다. 땅과 태양이 가장 근접해 천천히 운행하는 여름의 말이죠. 이 방법으로 19년에 7번 윤달을 두어서 태양과 달의 운행에 의한 차이를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